산허리를 헤집고 생겨난 꼬불꼬불한 산복도로. 이 굽이진 비탈길을 아슬아슬 오르는 산복도로 버스는 없어서는 안 될 시민들의 발입니다. 뭐 안 되지요. 버스가 있어야 되지. 우리 서민들은 그 하루하루 그 택시비가 그저 얼마나 많습니까? 예, 오늘 하루도 이제 다 손님들 안전하게 다 귀가시켜 드렸니. 부산의 허리 산복도로를 누비는 버스, 그 숨은 풍경을 알아봅니다. 새벽 4시,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찾아간 곳은 부산 영도구 동삼동의 한 버스 차고지입니다. 이 어둠을 뚫고 나타난 한 사람.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1등으로 출근하시는 겁니까? 예, 오늘 첫 차입니다. 1등으로 출근한 이형아 기사님. 오자마자 빈 사무실의 문을 열고 들어가시는데요. 이건 뭡니까? 예, 이건 이제 요금 지급기, 잔돈. 손님들한테 내드려야 되니까 이걸 항상 이렇게 들고 가야 됩니다. 잔돈 지급기를 챙겨 버스로 가는 이형아 기사님. 첫 차가 좀 힘들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또 일찍 나와야 되니까. 첫 차 운행을 맡은 만큼 많이 피곤하실 것 같은데요. 버스에 들어서자마자 가장 먼저 할 일은 CCTV와 카드 단말기에 전원을 켜고 잔돈 지급기를 설치하는 일인데요. 아침마다 직접 이렇게 설치하시나 보네요. 예. 직접 들고 와서 이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오늘 마침 비가 안 와서 다행입니다. 늦은 밤까지 내리던 비도 그치고 오늘은 첫 운행부터 이해감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르신 버스 타러 오셨습니까? 버스 타러 한 아침 일찍 어디 가십니까? 교회 가는. 교회 가십니까? 예, 예. 매일 아침 일에 버스 타십니까? 예, 예. 기사님들 얼굴도 다 아시겠네요. 매일 타시면. 예, 기사님들, 오래된 기사님들은 다 잘 알아요. 빨리 오네. 그 시간 각 노선별로 첫 차를 맡은 기사님들이 하나 둘 출근 도장을 찍습니다. 피곤하시겠습니다. 아침 일찍. 아, 예. 먹고 살려면 해야지요. 새벽부터 서두르느라 쓰린 속을 달래는 건 고작 찬물 한 잔이 전부인데요. 잠 많이 못 주무셨겠네. 예, 아침반은 뭐 다 그렇다 아닙니까? 그래도 표정은 참 밝으시죠? 손님들을 상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사람을 상대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면 항상 밝아야 안 되겠어요? 어둥칭칭가 으성찡거리면 그 좋겠습니까? 맞습니다. 얼굴 이렇게 자주 보십니까 매일? 자주 보이는 게 징그럽게 자주 보죠. 노선이 시간이 비슷하고 이러니까 자주 보고 집이 머니까 집이 형님은 수정도이고 저는 범일도이고 이러다 보니까 좀 일찍 나오는 면이 있지. 항상 긴장을 하고 잠을 자는 상태라 돼갖고 시간 딱 맞춰 나오면 불안하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집 먼 사람들은 항상 일찍 그렇게 출근을 합니다. 출근을 하고 항상 준비가 돼가 있어야지. 마음의 준비가. 오늘은 또 어떤 일이 있을까, 손님들하고 어떤 트러블이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물론 안전운전이 최고지만도 그래도 사람 살아가면서라도 사람이 또 감정의 동물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또 마음의 정리를 하고 오늘 또 승객의 안전을 위해서 열심히 또 운행을 해야죠. 잠시 후 첫 차 시간에 맞춰서 버스들이 하나둘 차고지를 빠져나갑니다. 가장 먼저 첫 차 운행에 나섰던 이형아 기사님.
오늘은 어떤 승객들을 만나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첫차를 이용하시는데요. 우리 저 뭐야 일단 저 뭐야 저기 거는 내놔야 되겠다. 아침 일찍 장사로 가지 뭐하러 가. 어디 장사로 하십니까? 공동어 시장에. 아저씨. 졸린 눈을 부비며 삶의 전선에 뛰어드는 사람들은 이른 시간에 운행하는 첫차가 참 고마운데요. 매일 같은 시간에 하시겠네요. 주무쇼 항상 첫차. 주무동 새벽시장입니다. 다음은 피곤하시다. 공동어시장입니다. 같이 첫 차를 타는데 잠안 자 너무 잠잘 때 나가는데. 그래도 뭐 아침에 버스가 있어서 좋지 않습니까? 좋지요. 얼마 전 요즘에는 또 환승을 3번 하니까 더 좋지. 볼일 보고 또 보고 갈 수 있게끔 해서. 공동어시장 새벽을 열다가요. 버스장에서 무슨 일 하십니까? 경매, 중매인, 아, 경매상. 중매. 네. 지금 가면 또 경매가 있습니까? 새벽 6시부터 경매를 시작해요. 매일 버스 타고 다니고. 뭐 집이 가까우니까 버스 타고 뭐 잠시 몇 분만 가면 되니까. 새벽 4시 35분에 출발해 공동어시장을 지나 송도로 가는 30번 버스는 유독 많은 승객으로 북적입니다. 대중교통 시민부등 카드 대시빌 카드 홈페이지를 열습니다. 공동어시장의 중매인부터 직장인과 일용직 노동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노선이기 때문인데요.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 부족한 잠을 청하는 이 순간만큼은 버스가 시민들의 작은 요람이 돼줍니다. 아니 그런데 승객들 뒤로 버스에 오르는 이분. 다른 노선을 운행하는 동료 기사분이 타셨네요. 기사님 버스 타고 출근하시네요. 예, 차차 타고. 기사님 몇 시 출발하시는 건데? 저는 6시 30분. 매번 앞에서 운전하시다가 뒤에 타면 어떻습니까? 뒤에 타면 일단 승객 입장으로 생각해야죠. 이른 새벽 차고지를 나선 첫 차가 어느덧 막바지 구간에 이르렀습니다. 수고하세요. 드디어 오늘의 첫 번째 운행을 마무리했는데요. 차고지로 들어선 기사님이 갑자기 흥겨운 노래를 부릅니다. 첫 운행을 무사히 마친 안도감에 기분 좋은 노래가 절로 나오는데요. 아침 운행을 마친 기사님들이 가장 먼저 들르는 곳은 구내식당입니다. 운행 갔다 오시면 밥맛도 더 좋겠습니다. 예. 꿀맛입니다. 항상 이 늦은 손님들도 갔다 와야 먹는다고. 갔다 왔죠? 예, 오늘 첫 차. 아, 광주. 어쩌면 집보다도 자주 먹는 구내식당의 소박한 식사. 집밥은 아니지만 마주보고 수저를 들 동료가 있어 식사 시간은 늘 즐겁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몇 가 왔다고 한 마디 전했거든요. 올 때 좀 부지런히 왔더만 딱 지시간에 왔잖아. 막 지시간에 도착했지. 집에서 드시는 것보다 여기서 드시는 게 더 많은 거 아닙니까? 집에서 먹는 게 더 좋죠. 맛있죠. 아직 일하기 전이라서 그렇네. 일하고 나서 먹어야 맛 제맛인데. 동료들과 따뜻한 식사를 나누는 사이 차고지는 더욱 활기를 띠기 시작합니다. 부산 영도구 동삼동에 위치한 한 버스 회사의 차고지. 이곳엔 270여 명의 기사님들이 총 9개의 노선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산복도로를 지나는 노선이 많은 만큼 평균 경력이 15년 이상 되는
베테랑 기사님이 많다고 하네요. 식사는 했어요. 기사님은 얼마나 근무하셨습니까? 32년. 오래 하셨네요. 네. 이 버스 기사 역사를 나타나시겠네요. 그렇죠. 청춘을 이어서 다 보낸 거지. 오래됐지. 한 역사 썼지. 이 태종대 이 자체가 다 바뀌고 들어오는 길도 그렇고 다 넓히고 옛날엔 차도 이런 차도 없어가지고 유리도 잘 안 닦이는 차 이런 것들 몰고 다니고 여름에 뭐 에어컨 있습니까? 선풍기도 하나 없이 제가 땀 뻑뻑 흘리고 누군가 닦으면 이거 얼굴이 이거 먹고 한탕 가보면 다리가 막 시커매지는 그런 차를 몰고 다니는데 이제는 차들 장비가 얼마나 좋습니까? 정비도 좀 잘해주고 하니까 기아 있는 자체도 잘 들어가고 잘 빠지고 옛날에는 기아가 안 들어가서 팔을 다치는 사람 어깨 다치는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요즘 그런 사람이 안 나온다니까요. 부산의 버스 역사를 훤히 꿰뚫고 있는 안정태 기사님. 그런데 갑자기 무슨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요? 차 어디 갔나? 시운전 나갔나? 어디? 시운전 이밖에 빨리 안 걸린다며. 몰라. 오전에 그러네. 시간 돼서 그거 언제 행위 예비차라고 한테 가보거든. 뭐 아무것도 없이 돈통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뭐 예비차라고 하노? 저 있다 동쪽이 저 사무실에. 차 출발 시간이다 지금. 차 누가 나갔노? 차 시간도 안 보고 그래 차를 끌고 가면 되잖아. 어? 차 시간도 안 보고 그래 끌고 가면 되잖아. 일단 가보소. 누가 갔노? 몰라 누가 못 갔어. 배차 시간이 됐는데 차가 없어진 황당한 상황. 누가 차를 끌고 나갔습니까? 시운전한다고 끌고 나갔다 카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지금? 나가셔야 되는데. 다른 차 한 대 뒤차 내보내기. 아 들어온다. 아, 때마침 버스가 들어오네요. 아 했나? 빨리 내려놔. 출발해. 빼라. 못 빼라. 잭선만 좀 해주세요. 운행 정보를 차 아무 문제 없습니까? 예, 문제 없습니다. 차 좋습니다. 운행 정보 송수신이 완료되었습니다. 운행을 시작합니다. 급하시겠네요 마음이. 이거 괜찮아요. 조금 늦게 나가도 우여곡절 끝에 차고지를 빠져나가는 버스. 배차 시간에 늦지 않아 다행이네요. 이곳에서 출발하는 노선의 대부분은 산복도로를 지나는 버스입니다. 특히 186번 버스는 영주동과 수정동, 초량동 일대의 가파른 산복도로를 왕복 48km나 운행하는데요. 이 길이 참 만만치가 않습니다. 지금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 큰 코스가 이리 힘들고 좀 어려운 그 코스가 많습니다. 여기가. 많이 꼬불꼬불하시는 예. 그래서 항상 신경을 쓰고 또 나이 드신 분도 많이 타시니까 안전운행에도 신경 쓰고 안전사고에도 신경 쓰고 그러고 있습니다. 산복도로 버스의 단골 승객은 연세 지긋하신 어르신들입니다.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산복도로를 벗어나는 외출은 여간 부담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나마 매일 같은 시간 산복도로를 달리는 버스가 있어 가까운 시내 정도는 편하게 다닐 수가 있는 거죠. 이렇듯 산복도로 버스는 이곳 어르신들의 발이자 자가용 같은 존재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버스가 멈춰서는 산복도로의 정거장은 335 모인 어르신들로 늘 북적이는데요. 이분들에게 산복도로를 달리는 부산의 버스는 어떤 의미일까요? 버스 없으면 여기 다니기 힘들지 않나요? 뭐 안 되지요. 버스가 있어야 되지. 그 딴 것보다 더 댕기면 좋지요 뭐. 그거밖에 뭐 없어요. 차만 많이 댕기고 해줘서. 그런데 버스 정거장에서 내려 고개를 돌리자 산복도로 중턱에 난데없이 시장이 보입니다. 범일동 산복도로 골목을 따라 양쪽으로 펼쳐진 난전이 시장을 이룬 건데요.
성북고개 위에 생겨나 성북시장이라 이름 붙여진 이 작은 시장은 제법 오랜 역사를 자랑합니다. 버스를 타고 성북시장에 가면 동네 토박이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데요. 내가 이 동네 올라온 지가 지금 한 45년? 너무 오래 살았네. 내가 한 45년 됐을 거야. 내가 73년도에. 73살 올라왔다고? 73년도인가 내가 올라왔어. 군 제대하고 올라와갖고 그때만 해도 뭐 말버스 간간히 다니고 저 산으로 루빙집들이 많았지. 아마 70 후반기 때 버스 들어왔나? 버스가 70 후반기 정도 돼서 버스가 들어왔어. 버스 들어와서 좋았겠네요. 아무리 좋았죠. 자그마한 말버스 타는데 왜야 뭐 한 10대면 한 20명밖에 못 타는 거 같다가 뭐 한 40명 타니까 늘저가 좋았지. 이곳에서 30년 넘게 장사를 해온 방앗간집 아주머니도 버스에 대한 기억이 많습니다. 내도 이 동네 올라온 지가 지금 한 45년 됐지만 아집에도 나는 여기 한전에 오래됐었겠대. 여기 77년 올라와가지고 77년도? 이거 80년대는 장사 내보다 늦게 올라왔네. 아이고 옛날 사망공무 있을 때는 진짜 장사 잘 됐죠. 지금은 장사 안 됩니다. 근처 신발 공장이 번성하던 시절엔 손님이 많아 장사 걱정이 없었지만 물건 떼오던 길에 버스에서 받은 서름은 아직도 남아있다는데요. 그래 옛날에는 이 버스가 저 남포동에서 버스가 막 좀 이고 오다가 이제 버스 좀 있는 데 가서 대청동 전투가 차를 탄다고 탈락하면요. 버스 저 불매 선데 막 이고 막 뛰어와서 문을 두드려도 그냥 문 닫고 가버린다. 그래 본 적이 여러분 그래 우리가 그 건의사항도 한번 해본 적 있어요. 그 무거운 물건을 좀 그래도 무거워 좀 실어줘야 되는데 그때 살기 참 힘들었다 아닙니까? 80년대에는 장사는 잘 됐지만 그래도 먹고 살기 힘들었는데 그 안 실어준다 안 실어주고 막 문을 실어줍니까? 예 문을 두드려도 도망을 간다고 그냥. 그랬습니까? 그렇기는 그래요. 그 기사들 그때는 기사들이 그렇게 불친절다 하더라고. 짐 좀 쪼매들었다 하면 절대 안 실어준다 막. 요새는 뭐 짐 들고 안 들고 실어주지만 그 당시에는 그랬었어요. 자가용이 지금처럼 흔하지 않던 시절 부족한 버스는 언제나 콩나물 시루처럼 승객들로 가득했습니다. 사람 탈 자리도 부족했기 때문에 커다란 짐은 환영받지 못했다는데요. 구수한 냄새를 따라 도착한 작은 분식집. 빈방이 어딨노? 7, 80년대만 해도 빈 방이 없을 정도로 많은 손님들이 이 분식집을 찾았다는데요. 공장에 떠나서 아쉽겠네요. 아쉽지 많이 아쉽지. 저 옆은 알아 저 밑에 교통부까지도 그때는 막 바글바글했네.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주인장의 손맛은 그 시절의 향수까지 한 그릇에 담아냅니다. 그때가 그래도 얘가 성북이 좋았는데. 그때는 교통보다 아니야. 저녁 때면 막 얘가 차가 막 이거 오르고 사람도 많고 막 이랬어요. 근데 지금은 없어. 사람 젊은 사람들 다 나가고 없잖아요. 4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붐볐던 성북시장의 활기는 기억 저편의 추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가게 앞이 사람들로 시끌벅적합니다. 배추가 너무 다 이거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 옷이 좋다. 이거 우리 먹으라고 이거 그냥 주네 봐라. 앞 동네 옆 동네. 이거 사천이 좋다고. 그러니까 옛날에 이 시장에는 진짜로 택시도 안 올라올랬다. 길이 좁아가지고 택시 타고 올라오려면 기사들이 아유 그거 못 올라갑니다. 가다가 택시 한 개 만나면 도로 내려가니까 서로. 그래가지고는 2,000원 할 것 같으면 옛날에 뭐 2,000원 했나 1,000 얼마 했는 거 하면 6,000원 7,000원 줘야 그래 올라오니까 택시도 못 타고 올라오고 버스 없었어요? 눈이나 한번 왔다 하면은 완전 도로 마비가 돼갖고 올라가지도 내려가지도 못했다 이가. 지금이야 도로를 확장해서 큰 차도 지나다닐 수 있지만 처음 마을이 생겼을 땐 1차선의 좁은 도로가 전부였습니다. 그나마도 가파른 비탈길이 이리저리 굽이치는 통에
운전을 하는 건 꿈도 못 꿀 일이었는데요. 그랬던 산복도로에 1970년대 후반 버스가 다니기 시작하면서 이곳 주민들에게도 평범한 일상이 찾아왔습니다. 한편 가파른 절벽 위에 얼기설기 지어 올린 집들은 산복도로만의 풍경을 만들어냅니다. 건물 틈에 생겨난 조그마한 골목도 그중 하나인데요. 말이 좋아 골목이지 어둡고 비좁은 건물 사이의 틈은 마치 굴 속에 들어온 듯 묘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그런데 좁은 통로 복판에서 어르신 한 분을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서는 둘 중 한 명 길을 비켜줘야겠습니다, 어르신. 길을 비킬까? 제가 비키겠습니다. 여기도 깜깜했었는데. 아니, 깜깜했습니까, 여기? 불이 없었어. 그래, 낮으로도 다니면은 박치기 하고 그러잖아. 어르신, 여기 무슨 골목입니까? 여기 불도 먼저는 없었거든. 그래, 굴이라고 그러대. 굴골목. 깜깜했었어.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해갖고 이제 불을 달게 했다. 다니실 때 무섭지는 않습니까? 무섭기는 안 해도 깜깜하니까 열이 내는 키가 작으니까 되는데 키 큰 사람은 이거 박치고 그랬다 아이가. 깜깜해. 그래서 굴골목. 굴이었어. 할머니를 따라 굴골목을 걸어볼까요? 깜깜했어. 이제 불을 쓰니까 낮이같이 이렇게 혼한데 혼자나 불이 없어가지고. 깜깜할 때는 다니기 불편했겠습니다. 불편해. 그래서 이 얘기를 하니까 이제 달아줬다. 할머니의 집은 굴 골목을 빠져나와 다시 좁은 계단을 내려가야 합니다. 여기 할머니는 있나 보네. 아이고, 이러고 다녀, 날마다. 힘드시겠습니다. 힘들어도 내 집이니까 좋아. 내 집이니까 그냥. 걸음 걷기도 힘든 연세에 좁은 계단을 한 칸 한 칸 올라가시는 할머니. 집으로 가는 길이 매일의 숙제가 되었지만 비탈길 위의 집도 당신의 집이라 그저 좋다고만 하십니다. 바위에 붙은 따개비처럼 산등성을 따라 다닥다닥 붙은 집들은 숨이 막힐 정도입니다. 건물 틈이 워낙 좁은 탓에 골목길은 한낮에도 그림자로 머물지는데요. 좁고 똑같으면도 옛날에 이거 싹 학고방이었잖아. 학고방인데 이제 이렇게라도 지어서 사니까 좋은데 이제 좋은 집이 많이 생기나니까 이것도 좀 힘들어. 욕심이 생겨서 그전에 학고방 때 살다가 이거 지금 지으니까 대골이 부럽지 않더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또 좋은 집이 많이 짓고 태어나니까 욕심이 생겨서 또 그런 집이 또 살고 싶더라고. 좁고 높은 지대에 집을 짓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생겨나게 된 이른바 굴골목. 귀신이 나올 것 같아서 일명 귀신골목이라고도 불리는 이곳은 산복도로의 상징이 됐습니다. 집과 집 사이의 틈으로 사람 사는 풍경을 만나는 것도 산복도로 버스가 주는 하나의 선물입니다. 부산 영도구 동삼동의 버스 회사 차고지. 일주일에 3번 차량 정비가 있는 날이면 정신없이 바빠진다는데요. 차고지 한쪽에 자리한 정비소에 100여 대의 버스가 순서대로 들어오면 정비사들은 먼저 엔진룸을 열어 중요 부속품을 확인합니다. 그때 라인 교체하고 이제 대게 받아요. 그렇게 받는 게. 아니
여기 사람이 있었네요. 저 차는 상태가 괜찮습니까? 예, 차 출고된 지도 얼마 안 됐고 차 상태가 양호합니다. 밑에서 작업하시면 힘들지 않습니까? 아니 괜찮습니다. 예. 오늘 하루에 몇 대를 보시면? 오늘 전 차량을 다 보기 때문에 한 100대 가까이 올라옵니다. 계속 그 밑에 계시는 겁니까? 그렇지. 뭐 차 잘 운행되게끔 점검을 해야 되니까 하루에 뭐 100대씩 합니다. 배수로를 닮은 좁은 공간 위로 버스가 들어오면 순식간에 사방이 어두워집니다. 머리 위로 매연과 먼지가 쏟아지는 통에 정말 힘드실 것 같은데요. 자, 3659 출발! 기사님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거 같네요. 아니, 다 여기서 중요한 역할 안 하는 사람 없습니다. 다 제일 처음 검사 받았습니까? 예. 이제 여기서 일단은 점검을 통해 가지고 차량 수리 부분이 나오게 되면은 저 정비고 안에서 이제 파트별로 나눠져 가지고 이제 작업을 하고 이제 운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자, 13 출발! 아니, 그런데 아까부터 이분은 망치로 뭘 두드리고 계신 거죠? 소리만 듣고도 알 수 있습니까? 예, 공기, 압이 안쪽이 좀 좋네요. 어떻게 소리만 듣고 알 수 있습니까? 타이어를 요 두드려 보면 소리가 틀리거든요. 소리가 안쪽하고 가쪽하고 소리가 조금 미세하게 틀리거든요. 그래서 공기압이 거의 한 20 정도 차이 나면은 소리만 듣고 알 수 있네요. 예. 육안으로 봐서는 타이어 확인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망치를 두드려 봐야 됩니다. 여러분은 그 차이를 아시겠나요? 특히 부산 지역은 산복도로가 많고 구배가 많다 보니까 타 지역에 대비해 가지고 조금 운행 조건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예방 점검, 미연에 확인하고 조치하기 위해 가지고 또 여기는 또 사고 나면 또 대형 사고 납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제 점검을 확실하게 해가지고 혹시나 승객들 차로 인해 가지고 무슨 안전사고가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강화해 가지고 옛날부터 이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꼼꼼하게 정비를 마친 버스는 기다리는 승객의 품으로 돌아갑니다. 한편 정비를 마친 버스 옆으로 갑자기 한 무리의 아주머니들이 다가갑니다. 이분들의 정체가 궁금해지는데요. 헬로 TV 하는 거로 하고. 아, 각자 한 대씩 버스를 맡아서 내부 청소를 하신다고 하네요. 버스는 바닥 닦고 밑에가 바닥 닦고. 버스가 출발하기 전에 혼자서 이 큰 차를 다 닦아내야 한다고 합니다. 노선이 5노선인데 6명이 일어나. 6명에서 요 많은 버스를 다 청소하시는 예, 거예요? 차가 한 100대 정도 가까이 되니까요. 힘들지 않습니까? 하는 일 다 그렇지. 이것도 다 승객을 위해서 하시는 거죠? 그렇지. 다 깨끗하게 해갖고. 쾌적하게 버스 타고 다니라고 깨끗하게 청소해야 돼. 의자에서 번쩍번쩍 광이 납니다. 우리가 깨끗한 버스를 이용할 수 있었던 건 모두 이분들 덕이었네요. 모든 버스들이 나른한 오후 햇살처럼 평화로운 운행만 계속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닙니다. 불만 없습니다. 불만이 만나면 불만 많잖아. 그렇지. 빨리 내리지. 나는 바쁘요. 아니, 내리십시오. 제가 좀 잡아드릴게요. 자, 내리십시오. 새끼.
자, 내리십시오. 제가 부축해 드릴게요. 내리십시오. 예. 운행 중 폭언을 퍼붓던 취객이 내리지 않고 종점까지 날아온 건데요. 잠깐만. 내리십시오. 어떤 놈이 있어? 누가? 손님. 손님 좀 참으시고 해요. 나오셨으면 좀 내리십시오. 예. 나안 내려요. 오랜 설득 끝에 겨우 버스에서 내리긴 하는데 버스가 오가는 길목에 떡하니 멈춰서 위험한 버티기에 돌입하네요. 저기 좀 앉으셔갖고 이거는 차가 왔다 갔다 하니까 위험하니까.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몸으로 계속해서 욕설을 내뱉는 취객. 운행 도중 이런 일이 생기면 기사들은 정말 난감해집니다. 많습니까? 많죠. 가끔씩 오긴 오시는데 이렇게 술을 드시면 그냥 가시면 되는데 이렇게 기사분들한테 해코지라고 뭐가 어떻다니 또 타시는 손님들한테도 기다리는 승객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래 타려고. 그런 분들한테 해코지를 하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피곤합니다. 그래갖고 정이라도 안 되면 또 사무실을 찾아가고 저희는 사실은 이래 잠시 있다가 가면 됩니다. 대기시간만 있다가 가면 되는데 사무실에서 배차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저희가 끝날 때까지 계속 있거든요. 그 사무실에 가니까 이 배차하시는 분들 진짜 하시는 업무가 배차인데 차가 막혔을 때 유동 배차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는데 그 사무실에 나면 피곤한 거예요. 그러다가 안 되면 이제 경찰 불러갖고 이런 분들 이제 돌려보내는 그런 경우가 참 비일비재하게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기사를 위협하는 난동은 다른 승객들의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요. 어느덧 해가 저물고 우여곡절 많았던 차고지의 하루도 마무리돼갑니다. 휴게실에 모인 기사님들은 종일 있었던 일들을 하나둘 풀어놓으며 휴식을 취하는데요. 급한 걸 손님한테 행위 구하고 지하철에 가든지 아니면 주유소 특히 그런 데 같이. 그래 보신 적 있습니까? 아, 예, 있습니다. 아주 이마에 식은 날 정도로 해가지고 힘듭니다. 손님들 뭐라 안 하던가요? 아, 향해 구해야죠. 생리현상이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갈 때 인사하고 또 왔을 때 인사 꼬박하고. 힘드시겠습니다. 그럴 때는. 아, 그건 뭐 많지는 않습니다. 가끔 그러니까. 이제 뭐 마지막 운행 남았습니까? 아닙니다. 아직 두 바퀴 더 남았습니다. 두 번 더 하셔야 돼요. 예. 와, 들어오는데 신도 앞에 한진중공 앞에 신호기가 고장이 나가지고 차들이 꼼짝을 안 해가지고. 우리는 지금 다 바로 나가야 돼요. 그 가만히 서가지고 20분 동안 서가 있었다 이거. 차선이 좁아지니까 차선이 안 그래도 없는 데다 직진하시고 차가 섞으니까 오른쪽으로 나온 차도 못 나오는 거라. 아니 부산대교에서 내려오는 차고 동해안 로타리에서 오는 차고 다 수독이 돼가지고. 경찰도 없죠? 경찰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 바로 나가야 된다니까. 우리도 여기 금방 들어왔어요. 그래 들어오다가 크락션 치니까 그냥 가자고 신호기 고장났다고 그냥 가자고 크락션 치니까 앞에서 욕을 하고 빨간불인데 만만하게 버스 기사라니까요. 그래. 오자마자 또 바로 또 나가야 되잖아. 아이씨. 지금 이제 식사 시간인데 식사 못 하고 나가는 사람도 있고 이 차 앞차가 지금 나가기 때문에 이 차도 지금 바로 나가야 돼. 차에 앉아서 오래 앉아 있다 보니까. 한 자리에서 20분 동안 계속 있었습니까? 예, 오래 앉아 있다 보니까 막 다리도 아프고 막 화장실도 급해 죽겠고. 빨리 죽는다. 수명 단축에 이 버스 기사를 하면은 수명 단축의 길이 됩니다. 그 승객분들은 길이 왜 막히가 차가 늦게 오는지를 모르니까 그냥 망구만 기사한테만 욕을 해서 하는 거예요. 차 늦게 온다고. 이런 상황도 길이 왜 신호기가 고장이 났다든지 사고가 나가지고 차가 못 온다든지 이런 상황을 일체 승객분들은 모르니까 기사만 막 허군날 죽일 사람이 되는 거예요. 속상하시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 뭐 직업인데 막 혼자서 사쿠고 일을 해야죠. 애꿎은 원망에 속상한 마음을 물 한 잔으로 씻어내 봅니다. 도로 위에서 20분을 허비하는 바람에
쉬지도 못하고 다시 나서는 기사님. 그런데 잠시 후 휴게실 안이 시끌벅적해졌습니다. 내가 3분에 3분 발이니까. 예고도 안 하고. 그러니까 내가 3분에 나오고 네가 내가 3분 나왔지. 네가 51분에. 51분이 밀린다 이거. 하나 밀린다. 그럼 51분. 지금 무슨 얘기 하시는 겁니까? 길이 워낙 많기 갖고 차가 밀리는 거예요. 밀려 딜레이 돼가지고. 지시간에 못 나오고. 신호등이 고장이 났는가. 완전 길이 엉망진창 돼버린 말이에요. 지금 배차 조율하시는 겁니까? 네. 자기 시간에 이제 조율 잘 하셨습니까? 네, 잘 됐어요. 이제 정상적으로 나가야지. 이제. 버스 운행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배차 시간. 배차 시간은 승객들과의 약속인 만큼 가장 먼저 배차 시간을 조율합니다. 다음 날 아침.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기사님들이 근무복 대신 운동복을 입었네요. 오후 근무를 하는 날엔 이렇게 아침 일찍 모여 축구를 한다는데요. 오늘 경기 이길 것 같습니까? 당연히 이기죠. 무조건이네, 무조건 이기는 거야. 운동복을 맞춰 입고 잔디 위를 달리는 이 순간 마음만큼은 축구 선수가 따로 없습니다. 몸이 건강해야 안전운전도 하시는 거겠죠? 상당한 도움 되죠. 집에 가서 한심 딱 한 30분에서 1시간 자고 일하면 상당한 도움 됩니다. 하나도 안 피곤합니다. 운동하면 피곤하실 것 같은데. 절대 안 피곤합니다. 예. 푸른 잔디 위를 달리며 활기차게 시작한 차고지의 하루. 그런데 여기 출근길부터 묵직한 봉투를 챙겨온 기사님이 있습니다. 말라주고 가고 이거 좀 교체를 하려고. 그건 뭡니까? 이거 예. 화분입니다. 꽃입니다. 예. 제 차에 있는 게 겨울에 말라가지고 그래서 좀 교체하려고. 형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더. 고맙습니다. 기사님을 따라 탄 버스. 진짜 꽃이 많네 차에. 우리 애기들입니다. 화분을 아기처럼 아끼는 김주영 기사님. 여기 꽃들이 몇 년을 잘 컸는데 요번에 겨울이 좀 많이 추웠잖아요, 그지?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말랐어요. 처음에는 이거 애기들을 많이 죽였어요. 차가 흔들리고 이러면은 애들 스트레스를 받아갖고 죽고 이러는데 이제 노하고 있어갖고 조금씩 이제 정리를 하면 잘 커. 버스 안에서 화분을 키우기 시작한 건 저상버스를 배정받은 이후인데요. 옛날에 저상버스 나올 때 보니까 이렇게 공간이 많잖아요, 그치? 이런 공간, 저런 공간, 저 뒤에 공간들이 너무 많았어요. 이 공간들을 어떻게 활용할까 이렇게 하다가 꽃을 한번 키워보자 이러면 공기도 좋고 그거 하지 않느냐 싶어서 내가 그때부터 꽃을 키우기 시작했어요. 잠시 머물다 가는 승객들에게 밝은 미소를 선물하고 싶었다는 김주영 기사님. 과연 승객들의 반응은 어떨지 궁금한데요. 환승입니다. 감사합니다. 도로 위의 작은 정원에 들어서면 승객들 얼굴에도 웃음꽃이 피어납니다. 기사님도 말씀을 잘했으니 꽃도 좀 드물어요. 없어요. 영도에 101번 아닌다. 이것도 타기도 힘들어요. 타니까 어떻습니까? 보기 좋네. 마음의 꽃도 그렇고 얼굴 눈을 즐겁게 하고 많아요. 기분도 좋겠습니다. 예. 승객을 위하는 기사님의 따뜻한 마음 덕에 지금 이 순간 매일 타는 1,200원짜리 버스는 고급 리무진이 됩니다. 그렇게 한참을 달리던 버스는 또다시 산복도로로 접어들었는데요. 수정동에서 내린 한 어르신을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예. 이 동네 사십니까? 예, 우리 여 밑에 살아요.
이 동네 사신다는 어르신을 따라 수정동 산복도로의 비탈길로 들어섭니다. 그런데 어쩐지 초입부터 길이 만만치 않아 보이는데요. 가파른 계단을 지나 좁은 골목길, 그리고 또다시 계단이 이어집니다. 부산시 동구 수정동. 움푹 파인 골짜기를 따라 겹겹이 지어진 집들은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로워 보입니다. 수정산 중턱에 마을이 있다 보니 예전엔 식수 문제로 골머리를 썩었다고 하는데요. 수도가 없을 때야. 요 밑에 이어서 전부 다 개가지고 물 떠갖고 샘요 고서 물 떠갖고 전부 다 개가지고 다 했거든요. 우리 오고는 샘에 그걸 안 썼다니까. 그래 그때 그 앞전부터 다 썼다 하더라. 와, 이 동네 첫 때는요, 옛날 우리 아가 살 때는요, 공동소득가 한 집이라 공동소득 한 게 있는데 이게 한 15집에 먹었어요. 샘이 있습니까? 샘물은 그냥 쓰지만 묵는 물을 갖다가 수도가 없어가고 그때는 한 30년, 40년 전에는 수도가 없어갖고 요 밑에 집이 이제 공동소득 하나 있었거든요. 그럼 호수를 쭉 깔아가지고 여기까지 물 받아 먹었어요. 그 인지는 보면 집집마다 이제 수도 다 있죠. 그때 되면 우리 오고 수도였어요. 또. 지금도 샘이 있습니까? 이제 샘이 있지요. 보여줄 수 있어요? 예. 여기 이제 물소리가 찰랑찰랑 나죠. 예, 물소리가 많이 나네요. 예. 여기 보면 이제 하천이 물이 쫙 올라 있어. 저 수령산에서부터 물이 내려와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쪽으로 쭉 아, 그럼 요 밑에는 그럼 하천이네요? 이 하천입니다. 여기 보면 물소리가 많이 난다니까. 그러고 이제 요또 우물이 있고. 어머니를 따라가자 정말 우물이 보입니다. 진짜 저기 우물입니까? 네. 우물을 엎어둔 덮개를 열자 우물 아래에서 깨끗한 물이 뿜어져 나옵니다. 옛날에 이 집에 보면 또 이래 구멍 가게 맥을 했거든요. 한국 살 때. 그래 가면 막 할매들이 막 벅실벅실하고 사람 소리 참 많이 났는데 다 나이가 드니까 할매들도 막 돌아가시고 그래 놓으니까 인지는 별 없어요. 막 아들은 또 커가지고 또 좋은 아빠들로 전부 다 있었다가 삐고. 그 옛날 빨래하던 안악돌로 북적이던 우물은 이제 흔적만 남았습니다. 어려웠던 그 시절의 기억을 고스란히 간직한 수정동 풍경은 산복도로 버스를 타면 덤으로 볼 수 있는 추억 박물관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수십 번 산복도로를 맴도는 사이 어느덧 밤이 깊었습니다. 운행을 나섰던 버스들도 하나둘 마지막 차고지로 들어서는데요. 모두가 집으로 돌아가는 지금 새로운 운행을 시작하는 버스가 있습니다. 오늘 30번 심야버스의 당번은 하민수 기사님. 오늘 같이 이제 막차 걸릴 때는 이렇게 좀 늦게 퇴근하는 경우가 한 번씩 있습니다. 아, 요금도 틀리나 보네요. 예, 심야 요금이 돼가지고 요금이 조금 더 인상이 되어 있습니다. 11시 25분과 11시 40분 두 차례 걸쳐 운행되는 심야버스는 늦은 귀가를 하는 시민들에게 가뭄의 단비 같은 존재인데요. 자정이 가까운 시간이지만 첫 정거장부터 꽤 많은 사람들이 버스에 오릅니다. 환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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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환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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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버스를 놓치지 않으려는 승객들이 밀물처럼 밀려드는데요. 주로 늦은 밤까지 공부를 한 학생들과 야근으로 지친 직장인들이 마지막 버스를 이용한다고 합니다. 막차 있는 게 좋지 않아요? 좋지.
우리 서민들은 그 하루하루 그 택시비가 얼마나 많습니까? 5천원치만 타고 나머지는 걸어가는데. 새벽 4시부터 자정까지 안녕하십시오. 하루의 시작과 끝을 함께한 30번 버스가 마지막 운행을 마무리합니다. 이제 끝나셨네요. 예, 오늘 하루도 이제 다 손님들 안전하게 다 귀가시켜 드렸니. 저도 이제 내일 탈 손님들을 위해서 또 이제 귀가해야 되겠습니다. 승객들을 모두 귀가시킨 뒤에야 버스 차고지의 불이 완전히 꺼집니다.